AI 시대 위험 직업군과 안전 직업군의 대비. AI 시대에 당신의 직업이 직면한 진짜 위험은 과거의 산업혁명과는 질적으로 다른 양상을 띠며 이는 오랫동안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화이트칼라 계층의 구조적 위기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AI가 당신의 직업에 가하는 진짜 위험의 본질과 그 메커니즘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설명해드립니다. AI 시대 누가 이길까? 화이트칼라 업무라면 안전할 거라 믿었지만 이제 가장 먼저 흔들린다. 문서 작성, 분석, 보고서, 자동화가 이미 시작됐다. 반대로 인간의 손과 감정, 창의성이 필요한 일들은 오히려 더 중요해진다. 의료와 돌봄, 교육과 창의직, 현장의 기술자들. AI가 내 일자리를 빼앗아 갈까? 와, 요즘 이 걱정 정말 다들 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의 핵심을 제대로 파고들어서요. 누가 진짜 위험하고 또 누가 생각보다 안전한지 제가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바로 이 문장.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 거대한 미스테리를 푸는 딱 하나의 열쇠라고 할 수 있어요. 1980년대에 나온 한스 모라벡의 통찰인데요. 바로 이 모라벡의 역설이라는 게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그렇다면 이 열쇠로 딱 봤을 때 진짜 위험한 사람은 누굴까요?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일 겁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진실을 한번 들여다보죠. 네, 그래서 오늘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직업 지각 변동부터 보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걸 설명하는 놀라운 역설을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직업이 위험하고 또 어떤 직업이 안전한지 구체적인 리스트를 확인하고요. 인간만의 방어벽은 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를 위한 생존 전략까지 쭉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거대한 직업 지각 변동, 바로 화이트 칼라의 위기죠. 예전에 산업혁명이 인간의 근육을 대신했다면 지금 AI 혁명은요, 정확하게 인간의 두뇌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타겟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근데 진짜 충격적인 사실은 바로 이거예요. 거의 모든 연구 결과가 똑같이 말하고 있거든요. 바로 고학력, 고소득, 전문직일수록 AI에 가장 많이 노출된다는 겁니다. 와,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 공식이 지금 완전히 깨지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 이상한 현상을 설명해 줄 놀라운 역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도대체 AI는 왜 우리랑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는 걸까요? 이것만 이해하면 사실 모든 게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모라벡의 역설입니다. 아주 쉽게 말해볼게요. 우리한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있잖아요. 그냥 걷고 컵 잡고 신발끈 묶는 거, 이런 게 AI한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평생을 공부해야 하는 체스라던가 복잡한 데이터 분석 같은 건 AI한테는 그야말로 껌이죠. 바로 이 간단한 원리가 지금 미래 직업 지도를 완전히 다시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확 와닿으실 텐데요. 자, 왼쪽의 사람은 그냥 걷고 물건 짚는 거, 이건 그냥 본능이잖아요. 너무 쉽죠? 근데 오른쪽 로봇을 보세요. 이런 본능적인 움직임 하나하나가 얘한테는 엄청나게 어려운 숙제인 거예요. 반대로 체스 두는 거, 복잡한 데이터 분석하는 거, 이건 우리가 몇 년을 배워야 하는데 AI한테는 그냥 눈 감고도 하는 일이죠. 우리의 직관이랑은 완전히 180도 다른 세상인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 역설에 따라서 가장 위험한 직업은 뭘까요? 정답은 바로 언어와 데이터의 세계에서 일하는 직업들입니다. 이 위험 직업군들을 묶는 공통점이 아주 명확해요. 바로 데이터를 넣으면 글이나 분석 결과가 나오는 일들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의 생성형 AI가 제일 잘하는 일이거든요. 자그마치 80%. 이 숫자가 뭘까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 주요 은행이랑 통신사들이 AI 상담어를 도입하고 나서 이미 감축한 콜센터 인력 비율입니다. 네, 이건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최전선에 있는 직업들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자, 법률하고 회계 분야부터 볼까요? 합의 같은 AI가 계약서 검토의 90%를 해치우니까 법률 보조원 다리가 줄어들고 대형 회계법인들은 신규 채용을 무려 40%나 줄였어요. 웹 개발 같은 디지털 분야도 예외는 아닙니다. AI가 30분 만에 웹사이트를 그냥 뚝딱 만들어버리니까 국내 웹 에이전시의 40%가 문을 닫았고요. 번역, 마케팅은 이미 AI가 인간의 평균을 넘어선 지 오래죠.
심지어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같은 고도의 전문직조차 AI의 판독 능력이 비슷하거나 더 뛰어나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50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30초 만에 요약하는 AI 앞에서 이제 막 시작하는 주니어 분석가들은 설 자리를 잃고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 파트입니다. 이제 동전의 뒷면을 한번 봐야겠죠? 바로 물리적 그리고 감성적인 세계에서 일하는 놀라울 정도로 안전한 직업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직업들이에요. 먼저 배관공, 전기 기술자, 용접工같은 숙련 기술직들. 이분들은 매번 다른 예측 불가능한 현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로봇이 따라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다음은 사람의 마음을 만지는 일입니다.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또 장례지도사 같은 분들이 주는 그 공감과 위로, 이건 AI가 절대로 흉내낼 수 없죠. 위기 상황에서 순간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는 소방관이나 경찰, 또 아이들의 복잡한 감정과 신체를 돌보는 유치원 교사도 마찬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최고의 셰프나 운동선수처럼 인간의 감각과 신체 능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려야 하는 일들. 이런 건 아직 AI가 넘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바로 인간 방화벽. 이게 뭐냐면 기술적으로는 가능해져도 우리가 절대로 AI한테 모든 걸 맡기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꼭 필요한 이유, 딱 세 가지 핵심 기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측 불가능한 현실 세계를 다루는 정교한 신체 능력. 둘째, 신뢰와 공감을 만들어내는 감성적인 연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바로 최종적인 책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AI 판사가 내린 판결이나 AI 로봇이 한 수술이 잘못됐을 때 누가 법적, 도덕적 책임을 지나요? 기계는 책임을 질 수 없잖아요. 오직 인간만이 그 무거운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판사, 외과의사, CEO 같은 직업은 최후의 보루로 남게 되는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생존 전략이죠. 이 AI 시대에 그냥 살아남는 걸 넘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AI와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AI를 내 파트너로 만드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위험 직업군에 속해 있다. 그러면요, AI를 내 손과 발처럼 자유자재로 다루는 AI 마스터가 되어야 합니다. 귀찮고 반복적인 일은 그냥 AI한테 다 던져버리고 우리는 더 높은 수준의 전략적인 판단에만 집중하는 거죠. 단순히 프롬프트 몇 개 잘 쓰는 수준을 넘어서요, 아예 AI 에이전트를 직접 설계하거나 AI를 활용한 업무 프로세스를 컨설팅해주는 전문가로 역할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AI가 초안을 만들어 오면 우리는 최종적으로 방향을 잡고 핵심을 짚어주는 큐레이터이자 전략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전직업군에 있다고 해서 마음 놓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일자리가 대체되진 않겠지만 일하는 방식의 거대한 변화는 피할 수 없거든요. AI를 내 옆에 최고의 조수로 두는 거예요. 생산성을 그야말로 폭발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 AI의 진단 보조를 받는 간호사는 그냥 간호사보다 2배, 3배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게 될 겁니다. 결국 미래의 가장 비싼 몸값을 자랑할 인재는요, 현장의 손길과 디지털 도구를 완벽하게 결합하는 그런 하이브리드 전문가가 될 겁니다. 자, 결국 마지막 질문은 딱 하나로 모아집니다. 여러분은 AI가 쉽게 대체해버릴 수 있는 평균적인 사람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AI가 감히 넘볼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이제 그 선택을 해야 할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AI가